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알마베야 쇼비뇽 블랑 2020 빈티지입니다. 스페인이 또 와인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나라이고, 또 와인에 있어서 구대륙과 신대륙을 나눌 때 당당하게 구대륙에 포함되는 곳인데, 최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미국 와인만 좀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이 알마베야로 검색을 하면 이 베야라는 부분, 이 영어로 하면 벨라가 될 텐데, 이제 벨라비스타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 롬바르디아의 스파클링 와인 아주 잘 만드는 그 와이너리가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fincarosalves.com 이라는 곳이 공식 홈페이지인 걸로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하단에 채팅 서비스를 두고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 자체는 영문으로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채팅 서비스는 이 스페인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모양은 이제 2층 또는 3층 정도의 높이로 옆으로 널따란 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와이너리의 이름이기도 한 로스 아이베스는 비누 데 라티에라 데 카스틸리아의 원산지 명칭에 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178헥타르의 포도밭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은 약 200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기한 점으로 와이너리 차원에서 말을 기르고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을 어떤 농사에 이 포도 경작에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페인에서의 어떤 우수한 종마, 이제 그 혈통이라고 하죠. 스페인 말의 혈통을 유지하고 혹은 발굴해서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 벌써 15년 넘게 이런 걸 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작하는 포도의 품종은 템프라니오, 가라차, 그라차 틴토레라, 벨데오 같은 스페인 특유의 품종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시라, 까베르 프랑, 까베르 쇼비뇽, 멜로, 뿌띠베르도, 쇼비뇽 블랑, 샤르도네 같은 소위 말하는 국제 품종들도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각 밭들을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알마베야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와 있지를 않아서 실제 온라인 샵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벨거비노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이트에서 찾아낸 정보를 보면은 샐러드 혹은 흰살 생선, 염소 치즈 또는 타파스랑 즐기기 좋다라고 합니다. 잘 익은 노란 과실류 그리고 감귤류와 자몽의 뉘앙스가 느껴질 거다라고 하고요. 해당 사이트에서의 가격은 8.15유로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11,000원, 1,800원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도 검색이 되지를 않고요. 이 비비노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요거는 이제 쇼비뇽 블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비비노에서는 이제 쇼비뇽 블랑 앤드 마카베오 혹은 쇼비뇽 블랑 앤드 샤르도네라고 약간 블렌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레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샤르도네 블렌딩이 그나마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찾아볼 경우 단 10명의 평가로 별점 3.5개를 받았고 가격 정보도 따로 없습니다. 와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와인은 코르크를 쓰지 않습니다. 코르크를 쓰지 않고 이 소프트캡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캡 안쪽에는 뭐 뚜렷한 그런 특이점이 보이지는 않고 또 와인의 뒤쪽을 보면은 이제 백레이블에는 이제 쇼비뇽 블랑 2020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보면은 이제 고도는 해발 고도 900m 정도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 밖엔 역시 열대 과일의 느낌 그런 게 느껴질 거고 약간 숙성한 느낌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도가 인상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와인을 그때 구입을 했을 때 들었던 설명,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설명이 맞다면은 이 와인을 국내에 수입한 이 윤스 인터내셔널에서 와인을 마셔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수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저도 그때 마셔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또 가격이 와인 바에서 바틀로 판매할 때 31,000원이면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구입을 했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때 마셨을 때랑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도 맛있기를 바라면서, 뒤에 이제 아이스포켓에서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이 와인의 경우에도 냉장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칠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마셨을 때의 느낌으로는 이거 굉장히 칠링을 많이 하면은 칠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감을 느끼면서 마시면 더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틀은 안쪽에 다시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따라 놓은 와인에 대해서 원래 계속 이제 리델 잔을 쓰다가 오늘은 이제 요거 딱 하나, 그리고 잔도 딱 하나를 쓸 거기 때문에 간만에 가브리엘 잔을 꺼내 와 봤고요. 지금 현재 템퍼레처는 9.5도입니다. 지금 저희 실내 온도는 22도로 에어컨을 통해서 맞춰 놓은 상태인데,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칠링을 시켰더니 지금 9.5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버킷에 살짝 넣었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도 정도까지만 낮춰서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컬러의 경우는 굉장히 노란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란색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고, 이 쇼비뇽 블랑, 특히 이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같은 경우로 보면은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20 빈티지인데도 초록빛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 색깔만 봤을 때는 좀 진하게 뽑은 샬도네 아닌가? 라고 색감으로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약간 이탈리아의 어떤 느낌, 이탈리아 토착 품종의 느낌도 있고, 멜데오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향에서는 그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을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그 쇼비뇽 블랑 특유의 그 청포도의 느낌? 진짜 그냥 이건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청포도, 이 샤인머스켓 같은 단 거 말고 그냥 청포도의 느낌이 빵 하고 들어와요. "안녕." 하고 "나는 청포도야." 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 포도향 뒤쪽으로 약간의 짭짤한 느낌, 강렬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짭짤한 느낌인데 오히려 이 짭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 좀 약간 달큰할 것 같다.'라는 약간 단짠단짠의 뉘앙스도 슬쩍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향만으로 봤을 때에도 어지간한 뭐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보다는 저는 훨씬 마음에 듭니다. 물론 지금의 온도가 9.5도라는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온도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우, 음. 입에서는 되게 두 가지로 서로 다른 결이 부딪혀요. 하나는 싱겁습니다. 뭔가 이 뉴질랜드 혹은 신대륙의 어떤 쇼비뇽 블랑의 느낌은 되게 살집 있고 그 풍만하고 입 안에 이제 펀치처럼 빵 하고 들어오는 그런 맥락이 느껴지는데, 얘는 되게 싱겁고 그 맹송맹송하고 뭐랄까 살집이 굉장히 없어요. 약간 그 슬렌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동시에 과일 맛이 잔잔하게 깔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일 맛이 그냥 싱겁기만 하면 과일 맛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과일의 어떤 그 에센스, 입 안에는 이 서늘한 액체가 들어오면서 확 하고 입 안에서 퍼지면서 마치 입 안에서 그 물풍선이 터지는 듯한, 뻥 하고 터지면서 입 안쪽에 혀 전체에 이 과일의 그 달큰한 느낌, 이 부드러운 복숭아 혹은 이제
파인애플 혹은 패션 프루트 이런 느낌이 확 끼쳐 올라오고 분명히 과일의 맛이 있습니다. 그 뒤로 바로 따라 붙는 거는 아까 향에서도 살짝 느껴졌지만 짭조름한 느낌. 그래서 먹고 나서 본능적으로 뭔가 그 다른 음식이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이끌어내 줘요. 음. 그러면서 굉장히 그 달큰한 느낌을 주는 게 순간적으로 이 달큰함 가지고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 리슬링의 슈페트레제 정도? 아우스트레제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 리슬링 특유의 느낌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데 지금 요 정도면 이제 리슬링의 슈페트레제 정도를 아주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는 그런 달큰한 느낌. 음. 그리고 그 달큰함과 짭조름함이 끝나고 나면은 입 안에서 약간의 유질감도 남아요. 오늘도 괜찮네. 음. 입 안에서 한번 호로록 하고 넘기면은 그 쇼병 블랑의 어떤 그 캐츠피 같은 그 풋풋한 풋내음, 풋 어떤 풋맛, 풀맛 이런 느낌도 확 올라오고 살포시 넘어갔던 그 짭짤한 느낌, 미네랄리티가 확 끼쳐오면서 이거는 되게 그 달큰한 과일 종류랑도 생각보다 잘 맞을 것 같고요. 음, 치즈도 괜찮고, 이거는 이제 그 잠봉 햄 이런 거랑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약간 치아바타랑 이제 괜찮게 어울릴 것 같아요. 치아바타 브레드에다가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살짝 올려서 그거 한 입 딱 베어 물고 요거 딱 먹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음. 그래서 입안에서는 뭐랄까 이걸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제가 그때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에도 '아 얘는 뉴질랜드는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었고 입 안에서 되게 크리스피하게 팡 터지는 느낌이라서 얘는 일단 9대6은 맞아요. 9대6은 맞고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와인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해도 이탈리아 북부 뭐 알토 아디제 뭐 이 근거나 아니면은 프랑스거나 뭐 스페인이거나 어쨌든 이 9대6 쪽에 쇼비뇽 블랑, 쇼비뇽 블랑만이 아니라 쇼비뇽 블랑에 뭔가 섞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짚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순식간에 호로록 비웠고 얘가 또 온도가 더 낮아지면은 너무 낮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또 따르겠습니다. 이 알마베이아가 제가 이번에 찾으면서 봤던 건데 레드도 있대요. 레드도 있고 지금 화이트도 있고 하는데 왜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샵에는 아예 얘네가 다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또 왜 이게 일본 쪽에서 그렇게 많이 어떤 뭐 포스팅이 됐든 그런 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추측을 해보자면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샤또 몽페라 같은 경우에도 몽페라의 이제 뭐 이마트 에디션 혹은 뭐 스페셜 에디션 이라는 이름도 붙었었고 또 거기에서는 아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온라인 게임이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내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류는 아무래도 국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국내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내용으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요 알마베야 같은 경우도 절대 다수의 양은 혹시 일본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인이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프랑스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인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와이너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는 당연히 일본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소위 말해 일본에서 이 아도를 쳐서 가져간 건데 그중에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이 수입사가 수입을 한 게 아닌가? 라는 뭐 그런 소설 혹은 상상 그런 것도 좀 해보면서요. 새로 따른 것도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9.5도 그대로 역시 아이스버켓에 넣었어도 이 윗부분에 영향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럴 때는 저는 또 스피툰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놓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는 아까 그 정도 칠링을 했으면은 분명히 온도가 8도대까지 떨어져 줘야 한단 말이죠. 네, 7.7도. 그렇지. 자, 아까 9.5도일 때 제가 마시면서 빠르게 평가를 했으니 지금 이 7.7도인 상태에서도 또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이거는 요거를 마신 다음에 요 잔을 가지고 한 번 더 온도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얘네는 제가 예전에 테이스팅 할 때에도 11도, 12도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화이트 와인들의 상당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미지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얘는 이제 제가 마셔보고 했을 때 마지노선이 한 13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요. 지금 7.7도인 상태에서 이걸 쭉 테이스팅을 하고 여기 뒤에 아까 9.5도였는데 얘가 또 따라 놓고 지금 상온에 이렇게 놔두면은 또 10도, 11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테니 요거를 다 테이스팅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이 뒤에 있는 요거 방금 옮겨 놓은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너무 좋다. 이제 그 딱 이 정도 온도 7.7도였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잠깐 하는 동안 대충 한 7.8, 7.9 정도 됐다고 보면은 꽃향기가 엄청 올라와요. 이 쇼비뇽 블랑의 뉘앙스가 아까 9.5도에서는 쇼비뇽 블랑 특유의 그 느낌이었다면 그리고 과일의 느낌, 과일의 향기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당도는 확 있지만 그 당도가 과일의 당도보다는 꽃꿀의 느낌, 꽃내음이에요. 하얀 꽃, 흰 꽃, 하얗고 약간 좀, 한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요런 느낌. 너무 작은 꽃도 아니고 너무 큰 꽃도 아니고 딱 요 정도 사이즈의 꽃,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이 과일 향이 가라앉으니까 이 당도는 있지만 과일의 당도에서 꽃의 당도로 넘어오면서 당도가 약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뒤에 있던 그 짭조름한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방금 제가 약간 그 거의 무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침을 한 모금 삼켰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식욕을 확 자극하네요. 그러면서 약간 바나나 느낌. 바나나는 바나나인데 그 초록빛깔 껍질 안에 있는 바나나. 그런 느낌도 드러나고요. 음, 음, 어우,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니까 입 안에서는 당도가 좀 더 그 농밀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한 모금 하면서 퍼뜩 느낀 게 되게 그 사케 중에 사케가 이제 쌀로 만든 거잖아요. 쌀로 만든 술인데 사케 중에 이제 어떤 뭐 수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브랜드를 뭐 언급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마셔본 몇몇 사케 중에서는 분명히 쌀로 만들었는데 포도의 맛이 나는 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달큰함에 플러스 어떤 과일의 느낌이 추가된 그런 사케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사케라는 거를 떠올리고 마셔서 입에서 느꼈을 때
그 혀 위를 굴러다니는 그 미세한 짭짤한 미네랄리티, 이 짠 내음이 미탄산, 이 사케 쪽에서는 그 미세한 탄산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던데 그 미탄산의 느낌이랑도 굉장히 유사하고 음. 이거 그 흰살 생선들이랑 소위 말해 히카리 모노들이랑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어. 입에 들어올 때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그 선득하고 서늘하게 확 치고 들어오면서 입 안에 그 오묘한 단맛, 과일의 단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 숙성 발효된 어떤 쌀로 만든 그런 류의 맛도 느껴지고 괜찮네. 음. 그러고 보니 이제 또 옮겨 놨던 걸 또 새로 따랐으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도 온도를 또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예상하기로는 한 10도, 11도 정도 되어 주면 좋을 텐데 12.8도, 아까 제가 스스로 정했던 보더라인인 13도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니까 오늘은 요거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잔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왜 이 와인을 마실 때 온도를 13도 언더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온도가 되니까 향에서 벌써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까지는 저는 되게 여기에 극찬에 가까운 어 스페인 쇼비뇽 블랑인데 얘가 이 정도면은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안 삽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지금 이 12.8도인 상태에서 제가 향을 맡았을 때에는 그냥 흔하디 흔한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one of them이에요. 그냥 one of them. 그래서 그냥 풋풋한 풋내음, 그 풀이 찌르는 약간 그 제초를 한 예초기를 돌린 그 윙 하면서 예초기를 돌리고 나오는 그 풋풋한 그 풀이 죽어가는 그 풀내음 그런 거에 약간의 짭짤함 그리고 향으로도 약간 그 뭉그러진 단향 이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의 9.5도 그리고 7.7도에서의 단향이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나나에서 풍기는 과일의 단향이라면 지금의 이 상태는 뭉그러진 바나나, 뭉클어진 뭉클어진 바나나에서 풍겨 나오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지 않단 얘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쇼비뇽 블랑으로서 그렇게 나쁘게 만든 게 아니다. 꽤 괜찮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아까의 그런 즐거운 충격 이런 건 없다. 이고요. 입에 들어올 때는 아까 제가 9.5도짜리를 맨 처음 마실 때 싱겁다라고 했어요. 싱거운데 과일의 맛은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있어서 과일의 에센스만 물폭탄처럼 확 이 혀 위에 깔아준 것 같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얘는 그 과일의 느낌은 거의 다 죽어버렸고 뭉클어졌고 그럼 입 안에 이 펑 터지는 건 뭐냐? 짭짤한 어떤 바다의 느낌입니다. 네. 바다 혹은 이제 암염 이런 어떤 미네랄리티 불편한 미네랄리티 그리고 이 불편한 미네랄리티가 아밀레이즈랑 결합해서 나중에 그 마치 쌀을 오래 씹었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들큰한 단맛 그런 느낌이 남네요. 음, 뭔가 더부룩해졌어요. 얘가 뭐랄까 그 입 안에도 되게 텁텁하고 찜찜하게 제가 아까까지 마시면서 텁텁함이라는 용어를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텁텁하고 혀 위에 되게 그
어, 우리 이제 그 액체를 어딘가에 흘리면 혹은 와인잔에 액체가 있는 상태로 말리면 액체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혀 위에 어떤 그 단맛, 짠맛에 이 와인 맛에 불편한 자국을 남긴 느낌이에요. 혀 위에. 그래서 뭐 피니시나 이런 걸 떠나서 뭔가 그 자국이 언짢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마셨을 때 되게 그 아까까지처럼 꿀떡꿀떡 마시기가 힘들어요. 한 모금하고 이 목 안에서부터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입 안의 공간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한다면은 꿀꺽하고 삼킨 다음에 이 목젖 그 부분 어딘가에서부터 그 찜찜하고 텁텁하고 그 갑갑하게 올라오는 그 포도의 쌉조름한 느낌? 그 포도를 이제 포도 씨앗을 씹었을 때 나오는 그런 쓴 느낌보다는 그 포도를 껍질째 먹을 때 그 껍질을 한 두어 번 아작아작 씹고 한 꿀꺽 삼키면 가끔 목젖 부분에 껍질이 치고 들어가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 껍질에 그 떨떠름한 느낌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입 안에서 남겨줘요. 네. 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역시 온도는 13도 언더로 13도 언더이지만은 사실 시음 적정 온도는 제가 봤을 땐 8도 정도입니다. 8도에서 9도, 8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로 해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드셔야지 지금 저처럼 이제 이 영상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12.8도에 제가 이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제가 뭐 입술에 닿기도 하고 했어서 얘는 지금 13도가 넘은 상태일 텐데 요런 상태로는 역시 화이트 와인은 드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격 대비해서는 아주 괜찮은 어지간한 쇼비뇽 블랑보다는 훨씬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 알마베야 스페인의 쇼비뇽 블랑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